수술실 문 앞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 나는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는 걸 느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었다. 20년을 함께한 내 가장 친한 친구. 그 순간은 알지 못했다. 그 진동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여보, 수술 잘 받고 와. 밖에서 기다릴게. 민주는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복도 끝을 향하고 있었다. 58세 자궁암 2기 진단을 받은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가족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다. 시어머니는 병문 안도 오지 않았지만 남편만큼은 내 곁에 있어줄 거라 생각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셨어요. 곧 오신대요. 그날 밤 민주는 새벽 2시에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회사 일이 있어서 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나뿐만 아니라 시댁 전체를 무너뜨렸다. 내 이름은 박은영 58세다. 대학 졸업 후 은행에 다니다가 30살의 민준을 만났다. 그는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집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했고 시동생은 대학생이었다. 결혼하면서 나는 시댁의 효자 며느리가 되었다. 은영아,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산다. 시어머니의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결혼 후 나는 계속 일했다. 은행 차장까지 올라갔다. 내가 번 돈으로 시동생 등록금을 냈고 시어머니 미용실 확장 비용도 댔다. 민준의 사업 자금도 내가 대출받아 마련해줬다. 여보,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사업 자리 잡으면 다 갚을게. 민준의 말을 믿었다. 28년 동안 우리에겐 아들 하나가 있다. 준호 27세. 작년에 결혼했다. 준호 결혼 비용도 내가 댔다. 전세금 2억, 예단 3천만 원, 예식 비용 5천만 원. 시어머니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은영아, 내가 벌잖아. 우린 없어. 그렇게 말하며 준호 며느리 앞에서는 큰 소리 쳤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한테 다 해주는 집안이야. 시어머니 김순자 83세. 지금도 미용실을 운영한다. 정확히는 건물주다. 내가 대준 확장 비용으로 건물을 샀고 지금은 월세만 받는다. 한 달에 700만 원씩. 시동생 박민수 55세.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봤다. 3년 동안 떨어졌다. 그 3년 동안 생활비도 내가 댔다. 결국 합격한 후 지금은 5급 공무원이다. 시동생은 결혼하면서 집을 샀다. 계약금이 모자란다며 내게 5천만 원을 빌려갔다. 20년이 지났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다. 형수, 우리 가족인데 그게 뭐 중요해? 그리고 수진, 나의 단짝 친구, 대학 동기였다. 결혼 후에도 매주 만났다. 그녀는 이혼녀였다. 자식도 없었다. 외로워하는 그녀를 위해 나는 가족 모임에도 자주 데려갔다. 은영아, 너 아니면 난 정말 혼자야. 고마워. 수진은 늘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진심이라 믿었다. 암 진단을 받은 건 3달 전이었다. 정기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의사는 말했다. 이기입니다. 빨리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준에게 말했다. 여보, 나 암이래. 민준은 멍하니 나를 보더니 말했다. 얼마나 들어? 치료비가 아니라 돈을 먼저 물었다. 수술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 그건 어떻게 마련해? 우리 여유 없잖아. 순간 머리가 멍했다. 28년 동안 시댁에 쏟아부은 돈이 3억이 넘는다. 그런데 내 수술비 2천만 원이 부담스럽다니. 내가 적금 깨면 돼. 그래, 그게 낫겠다. 민주는 그렇게 말하곤 자리를 떴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3월 15일. 그 일주일 전부터 민준의 행동이 이상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보며 웃는 얼굴이 잦아졌다. 여보, 누구한테 연락받아? 아, 회사 후배.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휴대폰 화면은 숨겼다.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나 다음 주에 수술 받아. 무서워서 그러는데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미안, 은영아. 그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수술 끝나고 갈게. 수진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수술 전날 밤 민준의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다. 화장실 가는 사이에 메시지가 왔다. 수진이었다. 내일 조심히 들어와. 나 기다릴게. 심장이 얼어붙었다. 내일? 내 수술날?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더 보려는 순간 민준이 나왔다. 뭐해? 아, 아무것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술 당일 아침. 어머니, 저 오늘 수술이에요. 혹시 병원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영아, 나 미용실 바빠. 민준이가 있잖아. 그래도 어머니, 수술이 뭐 대수야. 요즘 의술 좋잖아. 끊는다. 뚝. 민준은 옆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어머니 바쁘시니까 그러시는 거야. 이해해. 당신은 나랑 같이 있어줄 거지? 당연하지. 걱정 마. 하지만 그의 눈은 거울만 보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수술 준비를 하는데 민준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진동만 3번. 민준은 급하게 복도로 나갔다. 5분 뒤 돌아온 그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있었다. 누구였어? 회사야. 급한 일 생겼대. 수술 끝나면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 수술 끝날 때까지는 있어줄 거지?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당연하지가 얼마나 가벼운 말인지를.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민준을 봤다. 그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내 심장을 찢었다. 마취에서 깨어난 시간은 오후 6시였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급한 일 생겨서 먼저 나갔어. 저녁 먹고 올게. 민준. 손이 떨렸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이 수술 끝나자마자 나가셨어요. 30분도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괜찮으세요? 링거 확인하러 왔는데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다. 저녁 7시, 8시, 9시. 민준은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밤 10시 드디어 민준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미안해. 회사 일이 꼬여서.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지금 어디야? 회사 근처 식당이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있어. 전화기 너머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 거기 여자도 있어? 아, 거래처 직원이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천장만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하지만 문병이 아니었다. 은영아, 나 급한 거 있어서 왔어. 어머니, 민수가 차 바꾼다는데 계약금이 좀 모자라대. 네가 좀 빌려줄 수 있어? 수술 다음 날이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다. 어머니, 저 지금 수술 받고. 알아? 그래서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만. 제 수술비도 제 적금 깨서 낸 거 아세요? 그건 너한테 필요한 거잖아. 민수는 내 아들이고. 시어머니의 눈엔 미안함이라곤 없었다. 지금은 어려워요. 은영아, 너 우리 집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와? 내가 우리 민준이 만나서 잘 살게 된 거 아니야? 머리가 멍했다. 내가 받은 게 많다고? 28년 동안 3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어머니, 그만 가보세요. 저 좀 쉬어야 해요. 에이, 섭섭하게.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가버렸다. 며느리와의 갈등. 그날 오후 며느리 지수가 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지수야. 와줘서 고마워. 근데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수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시아버지가 저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뭐? 전세금 올려야 한다고. 5천만 원이요? 남편이 아들한테까지 손을 벌렸다니. 미안해, 지수야. 내가 몰랐어. 빌려주지 마. 근데 시아버지가 계속 연락하셔서. 준호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얘기할게. 걱정 마. 지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저희한테도 돈 달라고 하셨어요. 차 바꾸신다고. 뭐라고? 저희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3번째예요. 처음엔 급하다고, 다음엔 아프다고, 이번엔 차 바꾼다고.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한테까지 손을 벌리고 있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어머니는 항상 해결하신다고만 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희도 힘들어요. 시아버지는 우리 통장까지 알려고 하시고.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민준이 아들 부부 통장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지수가 간 후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당신 준호한테 돈 달라고 했어? 아, 그거? 급해서 그랬어. 곧 갚을 거야. 당신 아들이야. 겨우 결혼 1년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은영아, 왜 이래? 가족끼리 빌리는 거 뭐 어때서?
가족이라고 다 용서돼? 28년 동안 당신 가족한테 쏟아부은 게 얼마인데?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 할 거야? 어머니? 어머니는 내 수술 다음 날 병문안도 안 오고 돈 달라고 왔어. 어머니가 힘드셔서 그러시는 거잖아. 이해 좀 해. 이해? 당신은 내가 수술 받는 날 어디 있었어? 회사 일이었다니까. 거짓말. 당신 수진이랑 있었잖아. 전화기 너머 조용해졌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한테 온 문자 봤어. 내일 조심히 들어와. 나 기다릴게. 내 수술 날이었어. 그건 오해야. 오해? 당신 수술 끝나고 30분 만에 나갔잖아. 어디 갔어? 회사라니까. 여자 웃음소리 들렸어. 전화할 때 민주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다. 은영아, 너 지금 예민해져 있어. 수술 받아서 그래. 진정하고 얘기하자. 예민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날 속이고 있잖아. 그만해. 나 바빠.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친구의 배신 암시.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아. 은영아? 수술 잘 끝났어? 응. 근데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너 민준이랑 무슨 일 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수술날 민준이가 너한테서 문자 받았어. 조심히 들어와 그랬잖아. 아, 그거? 민준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길래 커피 한잔 하자고 한 거야. 내 수술날에? 은영아, 나도 몰랐어. 민준이가 내 수술날인 줄 말 안 했거든. 거짓말이었다. 나는 일주일 전에 수진에게 수술 날짜를 말했다. 수진아, 나 너 믿었는데. 은영아, 오해야. 진짜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왜 목소리가 떨려? 떨리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어. 또 그 말이었다. 예민하다는 말.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제발. 은영아,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뚝. 수진도 전화를 끊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남편, 시댁,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까지. 첫 번째 반전 공개. 퇴원 날 민준이 데리러 왔다. 어때, 좀 나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다. 은영아, 왔어? 그래, 수술 잘 끝났다며? 네. 근데 말이야, 민수 차 건은 어떻게 생각해봤어? 수술 받고 막 퇴원한 며느리에게 첫 마디가 돈 이야기였다. 어머니, 지금은 어려워요. 에이, 겨우 1,000만 원 가지고 그래? 내가 평생 번 돈이 얼만데. 그 돈으로 시댁 다 도와드렸잖아요. 뭐? 도와줬다고? 우리가 너 때문에 산 게 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준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은영이가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너는 맨날 나중에. 민수가 급하다는데.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수진이었다. 수진이?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진아, 너 왜 여기 와? 수진은 당황한 표로 민준을 봤다. 민준은 고개를 돌렸다. 아, 은영아, 사실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수진이는 요즘 우리 집에 자주 와. 민준이가 힘들어할 때 얘기 상대가 되어주더라고. 라고요? 머리가 멍해졌다. 내 친구가 내가 입원한 사이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은영아, 오해하지 마. 나 그냥. 수진이 말을 더듬었다. 오해? 이게 오해야?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친구로서 위로해준 거야. 내가 수술 받는데 남편 위로해줬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말했다. 은영아, 진짜 아무 일도 없어. 수진이가 커피 타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런 거야.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둘 다. 내가 예민해질까봐. 또 예민하다는 소리야? 나는 소리쳤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은영아, 목소리 좀 낮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며느리 수술 받는 사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다른 여자? 수진이는 내 친구잖아. 친구면 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진실 일부 드러남. 수진이 입을 열었다. 은영아,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나 민준이 좋아했어. 오래전부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대학 때부터야. 근데 민준이가 너 선택했잖아. 나 포기했어. 진짜로. 그런데 왜 지금? 민준이가 힘들어 하더라. 네가 일만 하고 집안일은 신경 안 쓰고 시어머니한테도 차갑고. 내가 시어머니한테 차갑다고? 웃음이 나왔다.
28년 동안 시댁 뒷바라지하며 산 내가 차갑다니. 민준이 말했다. 은영아, 너 요즘 나한테 관심 없잖아. 일만 하고. 관심 없다고? 내가 왜 이랬는데? 당신 사업자금, 시동생 등록금, 시어머니 건물가, 준호 결혼 비용 다 내가 벌어서 됐잖아. 돈만 주면 다야? 난 외로웠어. 외로웠으면 아내한테 말하지 왜 내 친구한테 가. 수진이 울먹였다. 은영아, 미안해. 나도 외로웠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 남편이랑 바람 났어? 바람 아니야. 우린 그냥 얘기만 했어. 거짓말하지 마. 문자 봤어. 나 기다릴 개라고 했잖아. 민준이 소리쳤다. 그래, 맞아. 우리 만났어.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너한테 지쳤어, 은영아. 맨날 돈 타령에 피곤하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왜 피곤한지는 생각해 봤어? 당신 가족 먹여 살리느라. 먹여 살린다는 소리 좀 그만해. 네가 알아서 한 거잖아. 알아서? 당신이 빌려달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달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은영아,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 너 싫다고 했어? 알아서 줬으면서 왜 이제 와서 따져? 어머니도 이러실 거예요. 뭐가 어때서?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며느리 수술날 병문안도 안 와요. 돈 달라고만 해요. 너도 우리 아들 만나서 잘 살았잖아. 잘 살았다고요? 28년 동안 노예처럼 일했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노예? 네가? 너 차장까지 올라갔잖아. 월급 많이 받았잖아. 그 월급이 다 어디 갔는데? 당신 가족한테 다 갔잖아. 그건 네가 선택한 거야. 선택? 안 주면 당신이 힘들어했잖아. 시어머니가 원망했잖아. 수진이 말했다. 은영아, 진정해. 네가 지금. 너는 입 닥쳐. 네가 뭔데 끼어들어. 난 친구로서. 친구? 친구가 이래?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내 남편이랑 바람나? 바람 아니라니까. 그럼 뭔데? 사랑이야? 수진이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다. 나는 주저앉았다. 웃음이 나왔다. 슬픈 웃음이. 내가 뭐였지? 나는 대체 뭐였어? 시어머니가 말했다. 은영아, 일어나. 창피하게. 창피한 건 나예요. 어머니 아들이 바람 피운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남자가 다 그렇지. 네가 잘했으면 민준이가 바람 피웠겠어?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28년 동안 시댁 위에 일했는데 뭘 더 하라고요?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은영아, 우리 이혼하자. 뭐? 더 이상 못 살겠어. 너랑 수술 받고 일주일 됐어. 일주일 만에 이혼하자고? 어차피 마음은 진작 떠났어. 수진을 향해 물었다. 수진이 때문이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이 수진을 향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알았어. 이혼하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단 조건이 있어. 조건? 28년 동안 시댁에 쏟아부은 돈 다 돌려받을 거야. 시어머니가 웃었다. 미쳤구나.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어머니 건물 제 돈으로 샀잖아요. 영수증 다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시동생 등록금, 결혼 자금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기록 다 있어요. 민준이 당황했다. 은영아, 그건 당신 사업자금 대출 내 이름으로 받았죠. 아직 안 갚았고요. 그건 우리 함께 갚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일어섰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받아낼 거예요. 법적으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네가 감히. 감히요? 제 돈인데 왜 못 받아요? 우린 가족이야. 가족은 며느리 수술날 바람 피우지 않아요. 그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가방을 챙겼다. 나 나갈게요. 변호사 선임하고 연락할게요. 은영아. 민준이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뿌리쳤다. 손 대지 마요. 역겨워요. 그렇게 나는 집을 나왔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변호사 사무실. 부인 증거가 확실하시면 승산 있습니다. 다 있어요. 통장 내역, 영수증, 대출 서류. 좋습니다. 시작하죠. 송달된 소장을 받은 시댁은 발칵 뒤집혔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영아, 미쳤어? 진짜 소송해? 응,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
가족은 서로 이용하는 게 아니야. 돈은 우리한테 없어. 어떻게 갚아?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문제야. 뚝.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시동생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수, 나한테까지 이러는 거 아니죠? 당신 등록금 3년치 결혼 자금 5천만 원 다 받아낼 거야. 형수, 나 공무원이에요. 그런 큰 돈 어떻게 내요? 그건 내 알바 아니야. 형수님,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면 형수 수술날 전화 한 통 했어야지. 그건 안 했잖아. 관심도 없었잖아. 형수님, 제발요. 우리 애들 등록금도 내야 해요. 나도 28년 동안 당신 등록금 냈어. 이제 돌려받을 차례야. 전화를 끊었다. 시댁의 반격.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다. 은영아,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좀 부탁이야. 소송 취하해줘. 왜요? 우리 정말 돈이 없어. 건물 파세요. 그 건물이 내 노후 자금이야. 제 돈으로 샀는데 어머니 노후 자금이에요. 은영아, 나 늙었어. 이제 벌 수도 없어. 저도 암 환자예요. 앞으로 치료비 계속 들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네, 우리 민준이가 잘못했다.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우리 가족 다 무너뜨릴 거야? 어머니도 절 무너뜨렸잖아요. 28년 동안 우린 몰랐어. 네가 힘들어하는 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냥 모른 척했을 뿐이죠. 시어머니가 울먹였다. 은영아, 제발. 우리 집안 생각해서라도. 어머니는 제 생각해 주셨어요?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친구의 진실. 그날 밤 수진이 찾아왔다. 은영아, 나 좀 보자. 볼 것도 없어. 제발. 5분만. 문을 열어줬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은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나 정말 외로웠어.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내 남편이랑 잤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응.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6개월 전. 내가 암 진단 받기 전이네. 은영아, 넌 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내 남편이랑 잤구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 수지는 울기만 했다. 너 알아? 난 널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어. 가족보다 더. 나도 그랬어. 거짓말. 친구면 그러지 않아. 은영아, 나 정말 힘들었어. 넌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벌고. 난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 내가 가진 걸 빼앗을 이유가 돼? 미안해. 나는 문을 열었다. 나가줘. 다신 보지 말자. 은영아, 나가. 수지는 울면서 나갔다. 문을 닫는 순간 나도 주저앉아 울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시어머니 명의 건물 원래 부인 돈으로 산 게 맞죠? 네. 그런데 건물 등기를 보니 명의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를 안 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탈세입니다. 신고하면 시어머니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남편분 사업자금 대출 부인 명의로 받으셨죠? 네. 남편분이 사업 소득을 숨겼습니다. 세금 포탈이에요. 민준이가? 네. 회사 매출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이것도 신고하면 모든 게 연결됐다. 시댁이 내 돈을 쓰면서도 세금을 안 낸 것. 민준이 사업 소득을 숨긴 것. 그들은 내 돈으로 배불리 먹으면서도 법을 어겼다. 신고할까요? 변호사의 물음에 나는 망설였다. 주인공이 무너지는 장면.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다. 28년. 내 인생의 절반 이상. 그 시간을 시댁을 위해 살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 차리고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면 시댁 저녁 준비하고 주말엔 시댁 대청소. 명절엔 혼자 음식 준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뭐라고 했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민준이가 바람 피웠다. 돈만 주면 다냐. 우리 가족인데 왜 이래. 가족. 그들에게 가족은 이용해도 되는 존재였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지갑이었다. ATM이었다. 처음엔 분노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28년 동안 헌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다음엔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부족했을까? 더 잘했어야 했나? 그리고 마지막엔 좌절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를 버렸다. 돈이 필요 없어지자 나를 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돈은 계속 필요했지만 나 자신은 필요 없어졌다. 거울을 봤다. 58세. 백발이 늘었다. 주름도 깊어졌다. 암 수술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았다. 나 뭐 하며 살았지?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그들은 슬퍼할까? 아니, 아마 장례식장에서도 유산 얘기부터 할 것이다.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간다.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마지막 진실. 법정날. 시어머니 민준 시동생이 모두 나왔다. 판사 앞에서 증거를 제출했다. 통장 내역 28년치, 영수증 수백 장, 대출 서류, 증여세 미납 자료, 소득 축소 신고 증거.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피고 측 변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시댁 변호사가 일어섰다. 원고는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내 변호사가 반박했다. 부부간 시댁과 며느리 관계에서 자발적이란 게 있습니까? 사회적 압력과 가족 관계의 의무감이 강요나 다름없습니다. 판사가 민준에게 물었다. 피고 부인이 제공한 금액을 갚을 의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럼 왜 28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피고 김순자 씨 건물 명의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이유는? 몰랐습니다. 28년간 건물주로 월세를 받으면서 몰랐다고요?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원고가 제공한 금액 총 3억 2천만 원. 피고들은 이를 갚을 의무가 있으며 건물 명의는 원고에게 반환한다. 증여세 미납과 소득 축소 신고건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안 돼. 내 건물. 민주는 멍한 표정이었다.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몰락. 판결 후 한 달. 건물은 내 명의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그 건물에서 쫓겨났다. 월세 700만 원을 받으며 살던 그녀는 이제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산다. 민주는 사업소득 축소건으로 벌금 5천만 원을 물었다. 낼 돈이 없어서 회사를 정리했다.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 월급쟁이로 살고 있다. 시동생은 공무원이라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차압당한다. 100개월 8년 넘게 갚아야 한다. 그들은 모두 무너졌다. 그런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수진의 최후. 수진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다. 은영아, 나 민준이랑 헤어졌어. 민준이가 돈 없으니까 관심 없어졌대. 나도 결국 이용당한 거였어. 미안해. 읽고 지웠다.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 후 공통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영아, 수진이가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렸대. 그래서 좀 연락해줘. 너무 힘들어해. 나도 힘들었어. 28년 동안. 하지만 수진이는 친구잖아. 아니야. 친구 아니야. 전화를 끊었다. 수진은 자기가 피해자인 양 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인생을 무너뜨린 공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준호와의 화해. 아들 준호가 찾아왔다. 엄마. 왜? 아빠랑 할머니랑 다 연락 안 돼. 그럼?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나는 준호를 똑바로 봤다. 준호야, 엄마가 28년 동안 뭐 하며 살았는지 알아? 이랬죠. 왜 이랬을까? 생계 때문에? 아니야. 너희 아빠 가족 먹여 살리려고. 내 할머니 건물 엄마 돈이야. 내 작은아버지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다 엄마 돈이야. 몰랐어요. 그래, 넌 몰랐지. 아무도 말 안 해줬으니까. 그래도 엄마. 이렇게까지. 준호야, 엄마가 암 수술 받는 날 내 아빠 어디 있었는지 알아? 회사? 내 엄마 친구랑 바람 피우러 갔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수술 다음 날 내 할머니는 병문안 대신 돈 달라고 왔어. 엄마는 28년 동안 이용당했어. 이제 끝낸 거야. 준호는 한참 아무 말도 못하다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미안할 일은 없어. 아빠 대신 사과할게요. 필요 없어. 아빠가 직접 해야지. 준호가 물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잘 살 거야. 내 돈으로. 감동 눈물 엔딩. 건물 월세로 매달 700만 원이 들어온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번 돈이 온전히 내 것이 됐다. 작은 아파트를 샀다. 30평짜리 깨끗한 곳. 혼자 살기 딱 좋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신다. 아무도 내게 뭘 하라고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 밥상 차릴 필요 없다. 시댁 청소할 필요 없다. 민준 눈치 볼 필요 없다. 그저 나를 위해 산다. 암 치료는 계속 받는다. 의사는 말한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따라가나 봐요. 그렇다. 마음이 편하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창밖을 본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예전엔 봄이 와도 몰랐다. 일하고 시댁 챙기고 그러느라 이제는 본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늘이 파란 것도, 새들이 지저귀는 것도. 휴대폰이 울린다. 민준이다. 받지 않는다. 시어머니다. 받지 않는다. 수진이다. 받지 않는다. 준호다. 이건 받는다. 엄마, 나 지수랑 아기 생겼어요. 진짜? 네. 엄마 할머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났다. 기쁜 눈물. 축하해, 준호야. 엄마 태어나면 보러 올게요. 아빠랑 할머니는 안 데려올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울었다.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갈등 봉합 또는 회한. 며칠 후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슈퍼마켓에서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나는 다가갔다. 어머니. 뭐, 잘 지내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야? 원룸 생활은 괜찮으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좁아, 춥고, 그러시겠네요. 은영아, 네? 미안하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28년 만에. 뭐가요? 다,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시어머니는 울었다. 나도 늙고 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용서해 줄 순 없겠지. 나도 안 해줄 거야, 내 입장이면. 어머니, 그냥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아섰다. 구부정한 등이 쓸쓸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다. 미운가? 그렇다. 용서할 건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본다. 58세. 아직 늙지 않았다. 아니, 늙었어도 괜찮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28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산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모두 내가 선택한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오늘은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와,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디자이너가 말했다. 거울 속 내가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저녁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본다. 노을이 아름답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저 내 것을 되찾는 것, 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언제나 늦지 않다.